5월 5일 손오공이 부천 BJ 가꾸지 염준하와 시비 끝에 염준하를 때려 기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둘이 화해하며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이후 손오공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염준하가 마음을 바꿔 고소할 여지가 생기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늘 영상에서는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들을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해보겠다. 일단 먼저 왜 싸우게 됐는지부터 알아보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손오공, 강철진, 갓구찌, 염준하, 그리고 가발녀 이렇게 5명이다. 5월 5일 저녁 손오공의 싸움이 벌어지기 전 점심시간에는 어린이날 휴일을 맞아 부천의 BJ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몰려 있었다. 가발녀는 부천에서 빌런처럼 유명한 일반인으로 이날 부천 방송을 봤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10명 이상의 BJ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다녔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가발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부천 BJ들 사이에서는 꽤 악명 높은 빌런으로 알려진 인물로 보인다. 이날 저녁 손오공과 강철진은 방송을 위해 부천역 마루광장에 갔다. 가발녀는 부천의 명물답게 저녁에도 등장해 광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놀랍게도 가발녀는 강철진과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다. 몇 달 전 강철진이 엄행어사 시절 부천에서 가발녀를 처음 만났고 그때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부천 BJ들을 공포에 떨게 한 모습과 달리 강철진과는 알콩달콩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서로 달달한 모습을 보여줬다. 가발녀의 이상형이 강철진과 잘 맞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강철진은 방송을 위해 가발녀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30분 뒤 가발녀는 가발이 벗겨진 채 굉장히 분노하며 손오공과 강철진 앞에 다시 나타났다. 가발을 벗긴 사람은 염준하와 갓구찌였다. 가발녀는 BJ들에게 가시같은 존재였기에 시청자가 미션으로 염준하에게 가발을 뺏으라는 미션을 했던 것이다. 가발녀는 갓구찌에게 전화로 당장 오라며 욕설을 했고 도착한 갓구찌는 가발녀에게 제압당하며 땅에 짓눌려졌다. 이를 궁금해한 손오공은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 촬영했고 열받은 갓구찌는 카메라를 치우라며 욕설을 했다. 손오공의 주장대로 갓구찌가 먼저 욕설한 건 사실이지만 손오공이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여 원인 제공을 하였다. 욕을 들은 손오공도 절대 참을 성격이 아니기에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격해해졌다. 강철진도 합세해서 갓구찌와 잠시 설전을 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갓구찌와 친분이 있던 염준하가 갓구찌를 돕기 위해 등장했다. 염준하는 손오공에게 먼저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냈고 손오공 역시 지지 않고 욕을 받아치며 맞짱을 뜨자며 실랑이를 벌였다. 두 사람의 과격한 실랑이가 길어지자 갓구찌는 경찰에 신고했고 갓구찌가 염준하에게 경찰 오니까 그만하자며 말렸다. 염준하도 손오공에게 꺼지라며 자리를 뜨려던 순간 손오공이 달려와 때리는 신용으로 위협했고 이에 염준하도 달려와 손오공의 얼굴을 밀치듯 가격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곧바로 복부를 가격한 뒤 안면에 연속 2방을 날리며 염준하를 약 4초간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당시 기절한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후 알려진 바로는 염준하가 약 4초 동안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문제의 약 10초간 이어진 폭행 장면을 다시 보고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지 살펴보자. 염준하가 가려던 순간 손오공이 때릴 듯 위협한 행동은 폭행 미수, 염준하의 주먹 쥔 얼굴 밀치듯 가격은 폭행, 손오공의 반격은 과잉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손오공도 큰일 났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쌍방이라며 사건 직후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싸움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상계파 건달 출신이고 과거 폭행으로 징역도 살았었다. 게다가 프로 복싱 선수 출신이라 주먹이 일반인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런 전력 때문에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라고 판단할 가능성 매우 높아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기에 염준하가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합의가 안 되면 구속도 될 수 있다. 염준하의 상태는 꽤 안 좋았다. 이빨이 깨지고 뺨이 부어올랐으며 약간의 뇌진탕 증상이 있었다. 하지만 염준하는 자신이 처음에 오해해서 손오공에게 화낸 부분도 있고 싸울 때 고소를 안 하겠다고 한 말을 지키기 위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일단락됐었고 손오공은 전화로 염준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다음에 합방이나 하자며 마무리가 됐었다. 또한 염준하는 엄태웅의 참교육 컨텐츠를 좋게 봤고 자신도 운동을 좋아했기에 엄행어사의 팬이라고 한다.
사실 염준하는 심각한 틱장애를 가지고 있다. 갑자기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남에게 침을 뱉는 행동까지 보인다. 또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증상도 함께 나타난다. 이런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본인도 억제하기 어렵다. 저도 이유 없이 이제 학창 시절 때 많이 왕따도 당하고 슈아! 뭐 지금 아니요 특장애가 있어요. 근데 놀림도 당하고 많이 맞고 그랬다 보니까 또 몇 명이 뭐 해야 돼? 8명. 저는 한 10명까지 면상거든요. 염준합니다. 오늘 주세요. 오늘 약 드셨습니까? 먹었어요. 얘는 침 뱉으신 거. 하나 더 먹을까요? 뭘 더 먹어요? 아니 지금 약 오늘 드셨대. 얘는 침 다 그냥 뱉고 계시고. 안 드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이런 심각한 틱장애를 가진 만큼 당연히 방송이나 크루 활동에서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었던 동료 BJ가 바로 가꾸찌 누나였다. 그런 고마운 누나를 지키기 위해 염준하는 손오공에게 더 크게 화를 냈던 것이다. 틱장애는 불안, 긴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손오공과의 욕설이 오가는 실랑이 속에서 염준하의 틱 증상은 극한까지 치달았을 것이다. 손오공이 달려와 처음 위협했을 때 염준하가 주먹으로 얼굴을 밀친 행동은 운동틱의 영향도 같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염준하는 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번 사건으로 손오공을 구속시키거나 합의금으로 큰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꾸찌와 염준하는 이렇게 말했다. 고소하면 1000만원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손오공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기에 망치고 싶지 않다. 괜히 미움을 사고 싶지도 않다. 라며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오공은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마치 드래곤볼로 부활하듯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렇다면 손오공은 염준하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최대한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손오공은 5월 7일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염준하를 기절시킨 영상을 배경음까지 넣어 다시 업로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염준하의 친한 누나인 가꾸찌는 방송에서 손오공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많이 다친 염준에게 괜찮냐며 전화라도 했어야 한다. 그날은 사과하는 척만 하고 이후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도 끊겼다. 염준하는 병원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의상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안부를 묻는 게 도리 아니겠나. 그날 그냥 넘어간 것이 후회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람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 착각하며 막무가내로 행동할까봐 우려된다. 라며 이후 가꾸찌는 손오공의 이중적이고 철없는 대처에 크게 분노했다. 염준하는 현재 깨진 이빨의 임플란트 비용을 벌겠다며 열심히 크루에서 비어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염준하는 끝까지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꾸찌가 염준하를 설득하거나 혹은 염준하가 마음을 바꿔서 손오공을 폭행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손오공은 큰일 나는 상황이다. 손오공은 과거 상계파 건달 출신이며 복싱 선수 경력이 있고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또한 폭행 당시 염준하가 틱장애인지 몰랐어도 법원은 피해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다. 염준하는 치아 깨짐, 뺨 부종, 경도 내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이다. 손오공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염준하가 선처를 베푼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앞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염준하를 기절시킨 폭행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며 염준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 전화를 재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강철진 또한 앞으로 방송을 계속하려면 성격을 좀 죽여야 할 것이라며 손오공에게 조언을 했다. 과연 앞으로 손오공은 어떻게 될까요? 염준하는 끝까지 고소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인물인 손오공은 이번 계기로 조금은 부드럽게 변할까요? 아니면 조만간 또 다른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위기를 맞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